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미투 바람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미투 폭로의 당사자가 되면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정말 메가톤급 이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 만찬의 예상을 깨고 일찍 나와서 만찬을 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오늘 아침에 톱뉴스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맞습니다. 압도적인 톱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밤에 이 안희정 파문이 이 톱뉴스를 뒤엎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메간토급 파문인데요.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은 정무비서, 얼마 전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실명으로 직접 출연해서 지난 6월 말부터 4차례 성폭행,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 출장 중, 서울 출장 중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마 많은 대중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달 25일에 이제 미투 운동이 한참 들불처럼 번질 때 불러서 미안하다 하면서도 위로하는 자리면서도 또 그런 일을 했다. 이게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게 또 성폭행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 지사는 또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그 낮에 행사에서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지 그냥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에서 미투 찬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러면서 더 충격이 일파만파, 십만파 이렇게 정말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1시간 만에 어제 그 방송이 있은 지 1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출당 제명, 안 지사를 출당 제명했습니다. 일단 추미애 대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정말 추미애 대표의 얼굴에서 비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당에서는 당연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대선 앞선 경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경선 후보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경합을 한때 벌였던 2등 주자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기 여당의 대권 후보로서 거론됐던 그리고 중도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연을 중도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후보 물론 또 친문 세력에서는 조금 이렇게 반감을 사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희정 지사 당초 충남도지사 3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권을 염두에 둔 결단이다 이런 해석이 정치권에 나왔는데 자, 예전에 한번 구속된 적이 있는 안희정 지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계 복귀, 회복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투의 그 사회적 파급력은 굉장히 의식을 초월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줄기를 잡은 것 같다고 끝없는 뉴스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형 냉장고를 연 기분이다 했는데 이 미투가 사실 사회적 파급력이 셀 것이다라고 했지만 약간은 미정미적했는데 안희정 지사의 이 건은 너무나 큰 파급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안희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출발의 시작이다라고 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저한테 정치를 재개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은 질문 자체가 별로 합리적이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기 불가능하다?
그냥 단언을 하셨습니다. 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본인이 뭐 재기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예. 네. 뭐 당연히 국민도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 안희정 지사 조금 전에 뭐 노무현 정권 때 구속됐던 전력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안희정 후보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참신하고 젊고 개혁적이고 이런 긍정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확산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가됐던 것인데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충격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안희정 개인의 뭐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에 대해서 무슨 논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이미 그 수준은 넘어간 상황이고요. 예.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 피해자 여성의 설명 중에 보면 예. 그 도지사와의 관계가 무슨 합의하고 이럴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다 말이죠. 예. 지금 미투 운동의 그 아주 본질 핵심이 권력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안희정 파문은 전형적으로 예. 그런 권력형, 성폭행, 젠더 폭행의 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후속 미투 고발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정당들 간의 예. 정쟁으로까지 가도 되는 것인가? 이 점은 조금 저는 정당들도 예. 좀 수준을 잘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 한국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사상 최악의 이 무슨 이 폭행 성추행 당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치 전공 공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 정치권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정치화하는 거 이거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예. 더 그러다 보면 본질이 또 다른 형태로 왜곡 희석될 수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안희정 지사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요. 미투 운동 동참해달라면서 이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도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왔었는데 지난해 여성 지방의원 워크숍 발언을 잠시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녀 양성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형적인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는 성평등을 추구합니다. 남성의 권력 질서에 교육받아 왔고 여성은 사회의 권력 질서 내에 또 여성의 지위로 교육받아 온 것입니다. 젠더라는 개념을 갖고 외형적인 남녀를 뛰어넘어 성평등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예, 목소리에 힘이 있던 지난해 목소리인데 충남도지사 직무 당시에도요. 성평등 정책을 펼쳐와서 이 안 지사 이번 사건 더 충격이 크고 이율 배반적인 행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좀 거친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실제로 나왔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이제 이걸 성급한 정치화에 대해서 이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예. 성급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치화의 양상은 이미 나타나고는 있긴 합니다. 예. 장제원 그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뭐 참 안 지사는 나쁜 사람이다. 또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성추행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그 내가 하면 노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구를 안 지사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또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당도 살펴봐야 된다. 정의당에서도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았지만 매우 전형적이고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다. 하여튼 이 사안은 예. 뭐 진영과 뭐 이념과 뭘 다 떠나서 예. 지극히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야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야당이 뭐 일제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김현 대변인 안 지사 문제에 관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피해자의 얘기로 당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결정은 맞아야죠. 네. 네. 대명 조치의 확실한 사유, 구체적인 사유를 연구는 어떻게 하시고 그러신가요? 피해자의 기자회견 뉴스입니다. 자, 당 대표도 여성이고 대변인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민주당의 우원식 대표, 원내 대표죠. 백장미를 들고 서정 검사 응원하는 등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채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 있을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영향이 많이 끼칠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기 힘들 수도 있지만 가야 될 방향이라고도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올라타고 또 안희정이라는 인물로 올라타면서 굉장히 폭발성과 그 휘발성이 저는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무슨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뭔가 이걸 뭉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은 약간 다른 문제지만은 그 정동영 그때 당시 의장 열린우리당 의장이 예. 노인 폄하 발언을 했을 때 네. 정말 이 선거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거든요. 예. 뭐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분발을 보고 야 대단한 선거 여왕이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노인 폄하 발언이 끼친 영향력이 노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오지 말고 집에 계셔라 그 그렇죠. 발언을 그 말씀하신 한마디에.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예.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불어민주당한테 한참 잘 나간 정당한테 크나큰 경종을 울리고 운명적으로 야당한테도 저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야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선거니까 이제 공천 잘해서 이제 야당과 대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천 기준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을 삼을 때 단순하게 공천에 쓸만한 사람을 고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 선거의 새로운 문화와 임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도덕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한 도덕적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냐면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저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저 사람마저도 스스로 낙마를 하는구나. 예. 많은 것까지 안팎으로 변화를 줬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지. 예.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일회성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저는 끼친다고 봅니다. 예. 고 박사님. 그렇죠. 예,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투 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치권 미투 운동이 초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연예계에서의 미투 또는 이제 뭐 검찰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주로 연예계에서의 미투 운동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뭐 정치권 미투는 시간 문제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터지나만 남았다. 이랬는데 이제 마침내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6.13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 미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터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은 이 후보가 여야 합쳐서 뭐 수천 명에서 10,000명 넘을 수 있거든요. 예. 이 기초의원 후보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야의 5당이 전부 후보를 공천한다면. 예. 그럼 그 중에 미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본인이 스스로 자제해서 예. 선거에 나가지 않거나 또는 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 과정에서 그런 이 문제들을 아주 엄격하게 잘 걸러내서 예. 하면 좋은데 예. 대체로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우리 안희정 지사만 해도 이 폭로가 있었던 밤 그 당일날 낮에 미투 운동 열심히 지지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 다른 사람들도 뭐 나는 괜찮겠지 하고 뭐 공천도 받으려고 그러고 선거운동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와중에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희정이라는 아주 유력한 차기 주자가 지금 이렇게 미투가 됐기 때문에 충격을 주지만 예. 선거판에서는요. 이를테면 기초의 후보 한 명이라도 이 문제로 이렇게 되면 그 또 당 한 번 전체가 불거진다면 당 전체가 그 후폭풍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거의 수습 불능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판 가까이 가서 뭔가 그런 미투가 벌어진다면 예.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뭐 이 초반 지금 이게 6.13 지방선거가 구도가 막 잡히는 시점이거든요. 예. 이 시점에 안희정 지사의 미투 폭로 때문에 판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100일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임박해서 이런 형태의 사건과 고발이 있다면 예.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예. 수습불능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근데 있습니다. 고 박사님 현실적으로 그런 후보가 이런 어떤 특정 후보가 미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평판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는 예. 난망하죠.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서류 심사, 그다음에 예. 본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그렇죠. 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을 향해서 물어볼 때 예. 이러이러한 평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예. 사실이냐 아니냐 예. 이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적 강제가 없으니까. 정말 기초 의원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들고요. 부분을 좀 짤막하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 미투라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예. 너가 한 것은 문제가 많은데 내가 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뭐 내로남불 말씀하시는 잣대일 수도 겁니까? 있고 예. 또 정치인은 더 나가서 그 부분에 관한 뻔뻔하고 굉장히 강한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는요 그 에너지가 더 발산돼 가지고 예. 남의 문제를 들춘데 전념을 하지 내 문제에 대한 고백은 할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거를 맞이했을 때 그 선거에 맞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더불어민주당한테 주문했던 건 뭐냐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미투 문제를 이 문제만 최소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희정이라는 폭탄은 너무나 세게 출발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다른 당도 따라할 겁니다. 즉 미투라는 부분에서 이 정당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냐를 보여줘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조금 문제인 사람을 걷어내고 괜찮은 사람을 받아들인다? 예. 그런 허술함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도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예. 한번 이 문제에서 한번 들어서면은 헤어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 가지고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현대 시스템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당이든 간에 이와 비슷한 뭐 후보자가 미투 운동에 연루가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직격탄을 맞는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사처벌 가능성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사안만 놓고 봐도 저 예. 주장이 그대로 견지된다면 예. 최근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뭐 친고죄 이런 거 다 당연히 폐지된 이후이고 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어제 이 비서 김 씨가 한 주장에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예. 이 또 다른 피해자가 그야말로 성폭행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조금 광의 성폭력인지는 조금 명확치 않습니다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 주장했다는 부분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고요.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충남도 안팎에서는 안 지사의 평소에 친절한 성격 때문에 여성 팬과의 공개적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다. 예. 그래서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그냥 친절한 성격 때문인 줄 알았으나 이제 이렇게 되니 김 씨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예. 하나 마지막으로 어제 김지은 씨가 증거처럼 이제 질문에 대해서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댔어요. 예. 왜냐하면 나머지는 몽땅 다 비밀 텔레그램을 했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삭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원래 텔레그램 자체가 보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SNS 톡 계정이고 예. 그중에 비밀 텔레그램은 쓰다가 그럼 그다음에 이제 날아가도록 증발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딱 하나 남아 있는 거는 깜빡 아마 안 지사가 비밀 텔레그램을 안 써서 일반 텔레그램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안 지사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런 것도 대응해 왔다는 걸 보면 예. 다른 피해자 가능성 조금 없지 않아 있어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지서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